안녕하세요. 매일식물입니다. 오늘은 저기 있는 식물들 중에서 이번에도 또 유칼립투스를 세 번째 편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유칼립투스를 키우는 방법이나 구매 요령 같은 실질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다 다른 비디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유칼립투스에 대한 그냥 재미있는 지식들, 알고 있으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빼곡하게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 할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 유칼립투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칼립투스의 원산지 이야기, 그리고 번식은 어떻게 하는지, 유칼립투스의 효능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사랑받는 식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모습은 어떤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칼립투스의 고향은 호주입니다. 호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 있는데요.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코알라가 떠오르는데요. 유칼립투스는 굉장히 매칭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코알라의 주식이 바로 유칼립투스 잎이에요. 근데 유칼립투스가 전 세계적으로 종류가 몇백 종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종류가. 근데 이제 코알라가 특정 유칼립투스를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칼립투스의 여러 가지 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잎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유칼립투스를 좋아하는 게. 코알라는 먹이 활동을 할 때만 좀 잘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유칼립투스가 많이 맛있나 봐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는 그 현지에서 크게 자라는 나무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화원에서 사오는 건 이렇게 저처럼 1m가 안 되는 길이를 키우시거나 이마저도 보면 제가 이걸 조금 잘못 사온 게 이렇게 Y자 수영인데 제가 이걸 살 때는 수영에 대해서 정말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게 Y자라는 걸 잘 감을 못 잡고 샀던 것 같아요. 그냥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샀는데 이렇게 얘가 Y자가 된 이유는 여기가 이 부분이 생장점이 잘렸기 때문에 이렇게 격가지가 두 개 나서 Y자 수영으로 발달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장점이 잘리면 더 이상 이 위로는 자라지가 못하고 격가지가 나와서 자라게 돼요. 이건 모든 나무가 거의 같아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도 지금 생장점이 다 잘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도 잘렸고요. 아무리 계속 키워도 이렇게 옆으로 잎이 날지언정 위로 키가 자라지는 못하는 그런 형태여서 혹시 유칼립투스를 크게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생장점이 잘려있지 않은 친구로 잘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현지에서는 최대 100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고 직접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처음 사올 때 이렇게 가지가 풍성하지 않았는데 정말 올 봄에 길이가 막 이만큼씩은 자라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잘 자라는 친구라서 제가 지난번에 좀 죽일까봐 걱정이 되는 분들의 경우는 중품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유칼립투스를 잘 키울 자신이 있다 하시면 소품을 사서 키우는 것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태양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주셔야 되고 또 통풍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얘가 저쪽 베란다에 있던 거를 이쪽 거실로 옮기면서 이 베란다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위치는 달라졌는데 뭐 환경은 거의 같죠. 얘가 태양빛을 받으면 또 독특한 특징이 유칼립투스가 사랑받는 이유가 잎 색깔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볼 때랑 또 색이 되게 달라요. 이렇게 잎을 위에서 보면 얘가 약간 회색빛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그냥 초록색인가 싶은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뭔가 은은한 회색빛이 돌아요. 근데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뭔가 자국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다육이처럼 백분을 형성한다고 해요. 잎 자체에서 하얀색 가루를 형성해서 잎을 이렇게 보호하게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 백분이 지워지면서 손자국이 이렇게 나요. 근데 이 백분 때문에 얘가 약간 은은한 은빛이 돌아요. 그래서 이 색깔을 청회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칼립투스가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물론 이렇게 회오리 감자 같은 이렇게 예쁜 동글동글한 잎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색감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몬스테라가 굉장히 힙한 식물이잖아요. 좀 젊은 세대의 가드닝을 대표하는 식물이 몬스테라인데 전 몬스테라 볼 때마다 와, 이렇게 힙한 식물이 또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몬스테라가 유칼립투스 옆에 있으면 약간 촌스러워 보일 정도로 유칼립투스는 정말 힙하고 세련된 식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은은한 이 청회색의 색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분은 우리가 일반 관엽에서는 잘 보지 못하고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얘가 먼로라는 식물인데요. 다육인데요. 먼로를 보면 색이 굉장히 오묘하죠. 근데 원래 잎은 이렇게 붉은기가 돌기도 하고 그런데 또 새로 나는 잎은 녹색이 돌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또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이게 다육이도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백분을 형성해요.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현상이 유칼립투스에도 나타난다는 걸 알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사해서 안 게 아니라 관찰해서 이게 백분이 나오는구나 해서 검색을 했더니 역시 맞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유칼립투스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유칼립투스를 잘 모르시는, 식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유칼립투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유칼립투스는 대표적인 허브 식물이죠. 우리가 방향제나 에센셜 오일, 그 에센셜 오일이 첨가된 화장품이나 비누, 세정제 등을 통해서 유칼립투스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어봐요. 유칼립투스는 이렇게 잎에서 나는 향이 있어요. 특유의 향이. 그런데 율마 같은 경우에는 잎을 이렇게 만지면 바로 손에서 정말 향긋한, 제가 지금 향을 맡아볼게요. 다시 맡아볼게요. 손에서 정말 향기로운 레몬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이름이 레몬 시트러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향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칼립투스는 잎을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잎에서 막 향이 강하게 나지는 않는데, 제가 유칼립투스 향을 느꼈던 게 가지치기를 했을 때, 가지치기를 하면 상처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액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면서 향이 나게 되는데, 그때 유칼립투스의 뭔가 되게 상쾌한 향? 뭔가 이렇게 숲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향기로운 달달한 향이 아니라 뭔가 시크하고 쿨한 향이 있어요, 유칼립투스에. 그 향이 가지치기를 할 때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한 것을 또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책상이나 이런 데 두면서 드라이 플라워로도 우리가 감상을 하게 되는데, 이 잎이 마르면 잎이 말라가면서도 나는 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유칼립투스는 이렇게 화분에 있을 때보다 절화로 사용했을 때 향이 정말 잘 나더라고요. 예로부터 유칼립투스는 약간 의학적인 식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현대의학 이전에는 우리가 식물로서 상처 치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호주 원주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이 유칼립투스 잎을 찧어서 상처에 발라서 염증 같은 걸 치료하는 데 썼다고 해요. 세균을 억제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우리가 허브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향을 좀 건강적인 측면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에센셜 오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뭐 세제나 향수에서 맡는 인공향과는 달리 맡았을 때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해주고 두통을 없애주고 릴렉스 시켜주고 그런 천연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식물에서 추출을 하게 돼요. 이 식물에서 이런 잎을 말려서 뭐 증류수로 이렇게 어떻게 정제를 해서 거기서 식물성 오일을 채취하게 되는데, 그 오일에 우리가 이 식물의 향을 잘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데, 에센셜 오일의 종류로 사용되는 건 뭐 로즈마리, 라벤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에센셜 오일의 종류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이죠. 우리가 뭐 치약이나 비누나 샴푸 이런 데도 천연 에센셜 오일을 첨가시켜서 천연향을 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좀 느낀 게 있다면, 제가 인공향, 그러니까 합성향 있죠. 이렇게 실험실에서 조향을 해서 만든 합성 그 향을 맡으면 저는 머리가 아프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그런 인공향이 들어간 샴푸 같은 걸 안 쓰고 다 천연 에센셜 오일을 첨가한 그런 비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 인공향을 맡으면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아예 인공향을 끊어버렸어요.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막 밀폐된 공간인데도 디퓨저를 놓는다거나 방향제를 놓는다거나 했었는데, 그게 저는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전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인공향을 맡으면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해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그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우리가 인공향보다는 이렇게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관지염이 있거나 뭐 비염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유칼립투스를 키우셔서, 얘가 워낙 7렐레, 8렐레 자라기 때문에 이런 데가 다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가끔씩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얘를 집안에 말려두는 것만으로도 천연 아로마 테라피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향이 우리 후각이나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비염이나 기관지염 치료에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아이가 있거나 하면
이 유칼립투스의 효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식물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칼립투스의 종류는 저는 모르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냥 화원에서 유칼립투스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종류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구입을 하고 나서 이제 식물 카페나 뭐 그런 어플 있잖아요. 모야모 이런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유칼립투스의 종류는 군이라는 종류라고 합니다. 유칼립투스의 종류가 아까 전에 수십 종, 수백 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화원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유칼립투스의 종류는 한 3-4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 검색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류는 3-4가지 뿐인데요. 대표적으로 구니, 그리고 블랙잭, 그리고 폴리안 이렇게 3가지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블랙잭은 거의 군이랑 비슷한데 군이보다 훨씬 더 가지가 옆으로 자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 잎이 나는 모양이 얘보다 훨씬 더 회오리 감자랑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폴리안의 경우는 잎 하나가 얘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정말 동그라미 가랜드를 단 것처럼 이만한 잎이 달리거든요. 폴리안은 더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저는 유칼립투스를 키우다 보니까 폴리안에도 요즘 너무 관심이 가서 조만간 하나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유칼립투스는 화원에서도 이제 통풍을 잘 시켜주는 그런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물마름도 굉장히 빠르고요. 화원에서도 관리가 쉽지 않아서 일반 화원에 가면 유칼립투스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얘는 좀 대형 화원에 가서 구매했고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얘가 이제 올 봄에 너무나 7렐레, 8렐레 자라서 얘를 어떻게 수영을 만들어야 될까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아랫부분은 다 커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Y자 수영에서 좀 풍성하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 자라버린 가지들을 자르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항상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번식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번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번식은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물꽂이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얘를 절단해서 물꽂이 하는 거 그냥 그 방법인데요. 성공 확률은 10% 아래라고 해요. 거의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유칼립투스는 뭐 이런 물꽂이, 꺾꽂이보다는 종자 번식, 씨앗으로 번식을 대부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씨앗을 사서 발화시켜서 폴리안을 키우는 분들도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근데 일단 아깝긴 하니까 물꽂이를 해보긴 할 건데 글쎄요, 잘 될지는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칼립투스가 이 향과 너무 아름다운 이 자태로 인해서 서양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식물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키워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너무 예쁜 식물이더라고요. 유칼립투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매일 식물에서는 다음에도 재밌는 식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